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희선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느린 학습자를 위한 증거기반 읽기 이해 교수 방법에 대해 학습 중인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다 읽을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읽는 중에 다양한 활동을 시키시는 편인가요?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 혼자서 읽도록 놔두시기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읽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시에서는 이야기 글을 읽는 동안 사용해 볼 수 있는 읽기 이해 전략 활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이야기 글을 읽을 때 읽기 이해 전략 지도가 필요한 이유와 느린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읽기 이해 전략 부족 문제에 대해 학습하신 후에 교실에서 이야기 글을 읽는 동안 활용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야기 글을 잘 이해하려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 구조는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시,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사건 발단, 전개, 결말과 같은 이야기의 흐름, 사건 간의 인과관계, 인물 간 관계, 인물 간의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이 바로 이야기 구조에 속합니다. 이야기 글 읽기에 흥미가 부족하고 내용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야기 구조를 만드는 이 구성 요소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찾아낸 요소들을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간의 인과관계나 인물 간의 관계 등을 재구성하는 것은 상당한 논리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이 이야기 글을 읽는 동안 이야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학생들은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읽어내고 그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느린 학습자들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나 등장인물과 같이 비교적 쉬운 부분은 잘 찾아내고 잘 기억합니다. 또한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지역적인 것을 더 잘 기억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느린 학습자들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사건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의 이유 등을 추론하기,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맺게 될 것인지 등을 질문한다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느린 학습자들 중에도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책을 자주 읽으며 이야기를 나눈 학생들은 이야기 구조 파악하기가 자연스럽게 발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들이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디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느린 학습자들에게 꾸준하게 이야기 구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구조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읽기 중 활동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지도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종이를 4칸으로 접어서 각 칸마다 범주의 이름을 적게 만들고 학생이 주어진 부분을 읽으면서 범주와 연관된 정보를 적게 하는 활동입니다. 범주는 배경, 주제, 예상, 어휘, 질문, 상징, 이미지, 등장인물 이름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께서 정하시지만 학생 스스로 범주를 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이야기 지도가 완성이 되면 발표를 통해서 모듬 또는 학급의 전체 이야기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활동의 장점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이야기 읽기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이야기 지도에 메모를 해서 이후 토의나 작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반응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장의 이야기 지도를 누적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긴 이야기의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행동, 심정의 변화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든 학생이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반드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지? 라는 질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교사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설명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대답을 한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다른 친구들은 이 학생의 설명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이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은 범주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주가 너무 많으면 읽기가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야기지도 활동 수업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판에 곰발바닥 했어. 세 번째 판에 우리 도깨비 할까? 도깨비에 대해서도 해보면 재밌겠다, 그지? 세 번째 칸에 도깨비 해보자. 네 번째 칸에는 질문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궁금한 거. 이렇게 해서 우리 4개의 지도를 완성해보자. 우선은 바보 일당에 대해서 알게 되고 된 거나 곰발바닥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으면 거기다 한번 써주는 거야. 선생님 중간중간에 볼게. 눈으로,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자. 바보 일당이라 불리는 아이가 있었어. 바보 일당은 구구단이 너무 쉽다며 일당을 줄줄 외우고 있었지. 바보 일당에 대해서 알게 된 점 혹시 쓴 사람 있어? 뭘 썼어? 벌 받는 일이 많다. 너무 잘 썼어. 벌 받는 일이 많다. 벌 받는 일이 많다. 생각이 없다. 와, 생각이 없다. 곰발바닥에 대해서도 알게 된 점 써보자. 성격은? 성격은 그렇게 안 좋은데? 성격이 안 좋다. 익숙한 사람은 성격을 나빠요. 저요? 민재는? 몸집이 크다, 나쁘다, 욕심 많다. 몸집이 크다. 그렇지. 몸집이 크다도 아까 있었어. 그치? 왜 곰발바닥? 감사합니다. 선생님 따라서. 두 번째 활동은 인물의 관계도 활동입니다. 이야기 글의 이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의 특징, 관점, 동기, 감정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물의 관계도 활동은 인물 간의 관계 파악과 인물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활동입니다. 먼저 책에서 분석할 인물을 2명 이상 선정합니다. 인물의 이름을 쓰고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적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인물을 화살표로 연결합니다. 화살표의 위아래 인물들 간의 관계나 느낌 등을 적습니다. 이 활동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물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인물 관계도를 여러 장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인물의 관계도 학습 관련 영상을 보시죠. 이야기의 처음에, 중간에, 끝으로 이것도 관계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읽은 이야기 중에서 바보 일단에 대해서 알게 된 거 너무 많이 쓰지 말고 2개 내지 3개만. 벌 받는 일이 많다. 구구단을 못 외운다. 이게 바보 일단이고, 곰발바닥은 바보 일단을 자주 놀린다. 발이 크다. 이런 거 썼어. 구구단을 못 외운다. 바보 같다. 벌을 많이 받는다. 곰발바닥은 욕심이 많다. 한 번 빌려준 것을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
덩치가 크고 무섭다. 잘 썼네. 화살표가 있어. 바보일단은 이쪽 화살표 위에다가 곰발바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화살표에다가는 곰발바닥은 바보일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써보는 거야. 욕심쟁이. 쟁이라고 썼어. 욕심쟁이. 나를 화나게 하는 친구. 잘했어. 얼마 큰 주제 공부를 잘하고 성격 나쁘고. 오늘의 학습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학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읽은 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